네, 안녕하세요. 에코우베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9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PQS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속성의 공식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다이어메터와 좀 인자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QPQS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모너리 쪽으로 나간 혈액들은 폐를 거쳐서 다시 레프트 하트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간 혈액과 다시 들어와서 에올타라 나가는 혈액은 분명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션트가 있지 않는 한 1대1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레시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다이어메터를 구하고요.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를 구하고 VTI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QP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테믹이죠.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주어진 자료로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풀모너리 쪽에 값을 다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믹 쪽에 값을 얻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의 비를 쟀더니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상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또 이상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와 보면 위에 있는 계산대로 쭉 QPQS를 구해보면 C번에 해당되는 4.5대 1이라는 비정상적인 어떤 비율을 가진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연속성의 공식이 QPQS를 구하는데도 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연속성의 공식을 잘 이해해 두시면 많은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97번 문제인데요. 워낙 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죠. 프레셔 하프 타임에 220을 하게 되면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를 구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조직 도플러, TDI와 연관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이트랄 밸브의 피크 벨로시티가 E 벨로시티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E 프라임 벨로시티가 5 정도로 측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E와 E 프라임, 이 B를 통해서 필링 프레셔를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우선 정상적인 수치부터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 레시오 자체는 필링 프레셔를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요. 대략 정상값은 한 8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5보다 값이 높아지게 되면 아마도 조금 프레셔가 증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밑에 두 가지는 좀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보통 마이트랄 밸브가 있으면 두 가지의 애뉴루스가 있죠. 셉털 쪽에 붙어있는 메디알 애뉴루스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라테랄 애뉴루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테랄 쪽의 애뉴루스는 10보다 커졌을 때 이제 어브노멀한 상태로 보고요. 메디알 쪽은 15보다 커졌을 때 어브노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마도 이제 메디알 쪽에 있는 마이트랄 애뉴루스는 이쪽에 셉탈 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라테랄은 독립적으로 혼자 있죠. 그래서 아마 좀 운동성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메디알 쪽보다 라테랄 월은 단독적이기 때문에 운동성이 높으므로 조금 더 수치를 좀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보통은 메디알 쪽에서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메디알 쪽에서는 셉탈 쪽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라테랄보다는 조금 적은 운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의 기준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라테랄과 메디알 쪽의 값이 다른 이유는 운동성의 차이 때문에 좀 나눈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조직 도플러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E', A', 우리가 알고 있는 EAB와 좀 거울 대칭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보통 이제 가성 정상 상태일 때만 가성 정상 상태에서는 EAB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쪽에 있는 반대편은
많이 감소해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점만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있는 에스파 같은 경우는 수축기를 평가하는 인자로 볼 수 있는데 보통은 9 정도로 측정이 되거든요. 속도가. 이 값이 4보다 떨어지게 되면 시스톨릭 펑션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 라고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요. 이제 이 두 가지 값을 계산해 보면은 15보다 훨씬 높은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브노멀한 상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증가되어져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완기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들 또 그림과 함께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2와 2' 레시오가 가성 정상 상태일 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가성 정상 상태에서는 2와 A 레시오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보시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2A, B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의 가성 정상 상태는 좀 많이 감소되어져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S웨이브 같은 경우가 한 3cm/s로 측정이 되었대요. 어떤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9 정도 측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벤트리클의 시스톨릭 펑션이 좀 감소되어져 있다라고 유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보기는 B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코 500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 에코 500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연관이 많이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있지만 RDMS 시험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500가지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베이스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에코 500 같은 문제풀이잖아요. 그래서 이론 정리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를 하셔서 베이스를 갖춘 전제 하에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이 강의를 보시고 조금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이론 베이스를 조금 더 쌓으셔서 다시 리뷰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500 제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네요. 2014년부터 한 3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2016년 4월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든 강의인데요. 좀 많은 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건 또 좋은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